명태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상호 기자가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도대체 창원지법에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은 이제 정식 심리는 아니고요. 준비기일,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헌재 때 보셨겠습니다만 공판 준비기일은 사실 피고인은 안 와도 돼요. 변호사, 검사랑 뭐 어느 것 증거 채택하고 뭐 이제 가부간에 결정하는 그런 준비 모임입니다, 사실상. 근데 세 번째 준비기일이고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돼. 근데 명태균 씨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휘저어버린 거예요. 발언권도 요청 안 하고 막 검사한테 달라들고 재판장한테 그 다음에 또 우리 저 김우현 있잖아. 누구지? 저 이름이 김영선? 김영선도 네. 나왔어요. 근데 김영선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지 당하다 쫓겨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겁니다. 마지막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니까 자기 혐의를 엮은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 자료들을 인정할까 말까를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열이 받은 거야. 그러면서 저거는 다 조작된 기소다라면서 공소 제기 자체를 이제 자기는 부정하는 그런 취지의 한마디로 저항, 싸움을 한 겁니다. 저는 재판정에서 저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하물며 군사법정에서도 아무리 무리한 기소라고 하도 저렇게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불리하니까. 재판받는데. 근데 그렇다면 왜 저렇게 자기 제지를 못할 정도로 광분했을까를 좀 취재를 해봤어요. 검찰 내부를. 이건 얘기하지 말까. 이게 이제 단독이니까 좀 계셔주시고 좀 요즘에 단독이라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단독 발의 한다고 실제로 단독은 단독이라고 말씀드리고 하고 이제 문대리와 연결 아니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좀 이따 자 이런 이제 명태균의 재판장 김영선 그리고 검사하고는 뭐 완전히 대판 싸웠고요. 그리고 검사가 뭐 욕하지 마라 이런 말도 했는데 실제 욕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욕처럼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니까 욕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에 포함됐던 전형적인 친윤 검사들이 만들어낸 공소장이 명태균 씨가 만족할 만한 내용들이 안 들어갔을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명태균 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쪽의 내용들을 명태균 씨가 느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격한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특검이 받아가는 명분으로 하나 작동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알다시피 지금 오늘 중간수사 발표를 했는데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는 건들지도 못하는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에 대해서 그 어떤 접근도 못한 내용을 중간 발표하고 그냥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명태균이 공명심일지 모르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밝히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차단되고 오히려 공격적 내용의 공소장을 봤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행패로 나타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재판을 시작한 지 딱 10분 만에 끼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언론에 나온 거 다 조작이다. 검찰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다. 내가 했던 발언 그대로 안 해줬다. 증거인멸 교사까지 했는데 검사가 이거 다 녹음돼 있다. 이거 틀게 해달라. 이러니까 재판장이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준비기일과 무관한 것이니 그거는 뭐 다음에 어쨌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아니다. 이거 지금 공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뉴스를 여기 와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오세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던진 것도 있고, 근데 이걸 나를 이렇게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게 내가 그 돈 해먹은 거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무슨 사기꾼 잡범으로 만드나? 그래도 내가 명색이 뭐 여러 가지 좀 신기 있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건희한테 이렇게 선생님 소리 듣고 이랬는데 우선 돈 때문에 이런 사기꾼 잡범을 만드나 하는 그런 분노가 제일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아까 우리 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체적 직권은 없고 결국은 다 덮어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보도된 지 5개월이고 구속된 지 3개월인데 그동안 뭐 검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뭐 소환 조사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다 덮어 씌우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한번 부르려고 했고 법사위에서도 한번 부르려고 했고 지금도 계속 아마 부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태균이 지금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명태균이 밖에 진짜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재판장에서도 이런 정도 상황이면 통제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좀 통제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왜냐면 전문용어로 깽판 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깽판을 친 건데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되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안에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말한 대로 뭐 내용들이 안 되고 뭐 민주당 불러가지고 나한테 예를 들면 뭘 해줘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 관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필이면 자기랑 같은 관계에 있는 김영선한테도 너는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와 있냐고 막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검사랑은 어차피 싸우는 과정입니다만 야 내가 가지고 온 녹취 좀 틀게 해줘. 녹취란 내용은 이제 증거인멸 조사했다라고 하는 검사의 목소리가 담긴 내용인데 제가 그때 뭐 전자레인지 돌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느낌 15분짜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나중에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판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걸 또 이슈화 시키려고 했나?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소위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슈화하려고 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명태균은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가 거기에 과도한 행위를 하거나 뭔가 대단히 큰 증거가 있을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이슈를 극대화하는 능력들이 꽤 있는데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재판장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판사가 이미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증언 진술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 행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상황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들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다면 이 내용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내용물과 현실이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죠. 안 맞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명태균도 한계에 온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한계에 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다음에 더 큰 폭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고편을 이렇게 보는 거 왜냐 기소 내용이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량이 대충 추정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재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대상으로 본인이 발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면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지켜보기로 하고 이상호 기자가 준비한 내용 폭로해 주십시오. 제가 검찰을 DJ 정부 때부터 출입기자로 다녔어요. 대검찰청에. 그리고 지금껏 계속 검사들 상대로 누구처럼 엿바꿔 먹지는 않고 계속 취재만 하고 있는데 일단 중간수사 발표라는 것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검찰이 중간수사 발표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에요. 전형적인 말장난이에요. 중간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마치 이후에 뭐가 또 수사가 이어질 것처럼 사기칠 때 쓰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무슨 추가 수사 결과 발표를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네. 자, 이거는 여태까지 수사 결과 가지고 퉁치려고 하는 쇼인데 자, 그렇다면 남은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야.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그렇죠? 그거를 여태까지 어디서 수사했냐면 창원지검 수사과에서 수사를 했어요. 검사가 없는. 검사가 거기는 배치가 안 돼 있고 그냥 수사관들끼리 고발 고수사건 같은 거 이렇게 담당하는 수사 의지를 수사관들 자체가 기소권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검사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거기로 보낼 때 자기네가 결론 지어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 때 보통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해놓고 오늘 발표한 내용 보면 창원지검 수사팀은 실제 중요한 내용은 거론도 안 했어요. 여론조사 결과, 뭐 비용 이런 것만 하고 실제 공천농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하고 다수 고발 사건의 진상조사를 해왔다. 요 정도. 수사도 아니고 진상조사. 이건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이제 이게 배경이고 조금 전에 그러면 왜 명태균은 저렇게 길게 날뛰었는가. 자기의 의지가 좌절됐기 때문이야. 어떤 의지? 그거는 더 큰 걸 터뜨리려고? 아니면 뭐 다른?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더 큰 걸 터뜨릴 의사는 전혀 없어요. 네.
전형적인 사기꾼의 액션입니다. 더 큰 거 터뜨릴 의사가 없어요. 그랬으면 이미 다 USB를 시민단체든 스픽스에 줬어야지. 청와대 용산에 고발당한 스픽스에다가 안 주잖아요. 왜 오늘 화가 났는지 제가 내부적으로 취재를 해봤더니 네. 명태균은 이 수사과에서 머무는 게 좋았던 거야. 창원지검 수사과가. 왜? 여기서 어차피 애들도 명태균 게이트 핵심 공천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없어. 나도 이걸 터트릴 의지가 없어. 터트린다고 계속 뻥카만 치고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자기가 이거 가지고 컨트롤, 주도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보면은 그나마 수사 담당했던 10명 가까운 검사들이 이제 중앙지검으로 파견 나갑니다. 그러면 대검에서 직접 관리할 텐데 일단 이 사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털릴 수도 있는 거예요, USB가. 그게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오늘 법정에서 명태균이가 노발대발 오버한 건 뭐냐면 내가 펑 터트릴 건데 왜 니네 검사들이 막았어가 아니라 나는 혐의 없는데 왜 나를 기소했어 라며 언론에 나온 모든 보도가 다 조작이라고 했어요. 언론이 뭘 보도했습니까? 주로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 보도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명태균 입만 바라보는 건 안 된다. USB가 있으면 남 변호사로부터 USB 받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우리 민주당 주도 그리고 검찰을 상대로 하는 국회의 특검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지금 명태균의 저런 움직임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된다. 안 된다.